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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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이고, 제가 지금 감기로 지금 며칠째 고생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코가 맹맹합니다. 기침도 하고 한 그저께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다가 지금 살아났어요. 오늘은 나가서 다문화 매체 커뮤니케이션 수업에 영상 과제가 있어서 그거를 촬영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러 이제 2시까지 나갈 거예요. 그 전에 심심해가지고 제가 원래 계속 하고 싶었었던 책 추천을 할 생각입니다. 아, 그 전에 다음 주에 이 수업이 다 끝나거든요. 월, 화, 수, 끝. 그러면 저희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북경 여행 와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가족 여행 계획도 짜야 돼가지고 바쁠 것 같네요. 시험도 공부해야 되고 이제 남은 과제도 다 끝내고 2개밖에 안 남았지만요. 아무튼 제가 오늘 영상 과제 찍으러 나가기 전에 과학책 추천할 거예요. 과학책을 추천하는데 문과생이, 심지어 저는 언어 전공이잖아요. 문과 중에도 문과, 언어 전공인데 저는 과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단 1%도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문과생 특징, 저희 대학교 문과대학이잖아요. 언어대학교니까 문과대학이라서 이과 없어요. 주변에 이과 친구 없고. 진짜 제가 싫어하는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컴퓨터를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싫어해요. 컴퓨터만 키면은 바로 스트레스 받고 타자도 100타, 200타 밖에 안 돼요. 좀 창피하지만 워드, PPT, 엑셀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를 이렇게 사랑해요. 아이패드 맨날 이렇게 아이패드만 쓰잖아요. 제가 아이패드 사랑해요. 모든 걸 다 아이패드로 해결하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그런 저가 주제에 벗어났어. 그런 저가 한 2년 됐나요? 과학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 우선 제가 과학에 빠지게 된 계기는 제가 어려서부터 동물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진짜 동물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동물을 좋아해서 친척분들이 다 너는 진짜 무조건 수의사 하겠지? 넌 정말 사육사 할 거야. 이럴 정도로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공항 가는 길에 또 공항이네요. 맨날 공항에 서점이 있어요. 인천공항 서점. 거기서 책 한 권 사셔가지고 비행기에서 읽으시면 정말 좋아요. 막간 꿀팁. 그래서 그 인천공항 가다가 이따가 추천드릴 책이지만 어떤 책을 제가 샀습니다. 그거를 읽었는데 동물 관련된 책인 줄 알고 샀는데 생물학인 거예요. 물론 다행히 아무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대중한테 읽히기 쉬운 대중과학 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학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대체 뭐지? 이러면서 엄청난 저한테는 제 세계관이 무너졌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계기는 그때 이후로 관심이 생겨서 과학책을 막 여러 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삶이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처럼 막 세상이 어지러울 때, 막 전쟁 있고 막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울 때. 그럴 때는 그냥 과학책을 읽어야 합니다. 저 멀리 우주 갔다 오고, 그리고 요 깊숙이 있는 세포도 하나하나 보고, 뇌 속도 한번 보고, 물리 막 보고 하면은 지금 세상에서 멀리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에서 쭉 떨어지면서 뭔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절대로 막 힘들 때 오히려 소설 보고 위로받고 이런 거 잘 안 되고요. 과학책 보면은 뭔가 삶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구나. 난 그냥 후루룩 먼지처럼 사라질 텐데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는 고민을 할까 하면서 그래서 힘들 땐 과학책 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 전에 제가 그동안 어떠한 책을 읽어왔냐면요. 소설보다는 논픽션을 조금 더 좋아해서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을 엄청 좋아했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 책도 이렇게 철학의 역사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고, 존 스튜어트 밀 님의 자유론, 이게 제 삶의 모토일 정도로 너무 좋아했거든요. 또 어떤 때는 슬라보의 지젝 님의 이러한 책들도 너무 좋아했고, 맨날 벤 샤피로님 영상, 조던 피터스님 영상, 아니면 마이클 샌델 교수님 영상 보고, 여기 보시면 아이패드에다가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책을 이렇게 막 무겁게 종이책을 사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책을 사가지고 그걸 다 분쇄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이 안에다가 굿노트에다가 넣어 다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벤 샤피로님 책도 있고요. 벤 샤피로 한국어 버전이 없어서 미국 원서도 이렇게 저는 사서 혼자 읽어봤고,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은 정말 너무 사랑해서 그건 당연히 읽었고, 또 공정하다는 착각, 이러한 책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떠한 사상에 맹목적으로 빠진다라는 게 너무 위험하구나를 느껴가지고, 그 뒤로 그냥 아무것도 안 빠집니다. 그냥 과학 공부하다 보면은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게 이렇게 어떠한 사상에 푹 빠지면은 과학 보세요. 과학 읽는 거 추천합니다. 아무튼 저는 문과생들을 위한 과학책 추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과생 분들은 뒤로 가기 민망해요.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소개에 앞서서 컴퓨터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화학, 우주의 언어인 수학 이런 쪽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아마 도전을 조금 해보겠지만 지금은 저는 못하겠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책, 코끼리도 장례식장에 간다 라는 책입니다. 어릴 때 위인전 보잖아요, 이렇게. 그럼 저인구 달님 너무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코끼리도 장례식장에 간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공항에서 샀던 책이에요. 이 책을 딱 펼치면 찰스 다윈님의 한마디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고귀한 재능이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는 너무 고귀한 재능이라는 거.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도 동물 세계의 일부이다 라고 합니다. 이 책들은 동물들의 어떠한 의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인간들도 의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는 것도 간단한 의례이고, 제사를 지내는 거 혹은 결혼식을 하는 거, 이러한 것들도 다 의례에 포함되죠. 이러한 것들과 엮어서 중심 주제는 동물의 의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저희 바나나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는 우리의 유전자와 무려 50%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파리의 유전자도 64% 일치하고요. 날아다니는 조그만 초파리랑 우리랑,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영장류인 침팬치와는 98%. 이런 걸로써 우리가 단일 세포에서 분열돼가지고 이렇게 진화하면서 내가 됐다라는 거 아니야. 인간이 하나가 됐다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너무 이 책이 흥미로웠어요. 이건 너무 충격을 받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늑대 무리에도 왕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왕따 시키다가 왕따가 옮겨갔대요, 다른 늑대로. 그럼 자신은 왕따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 늑대는 단 한 번도 다른 왕따를 괴롭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이러한 세상에서 늑대조차도 자신이 옛날에 당했던 괴롭힘 때문에 지금의 피해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너무
너무 감명 깊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되게. 그리고 나서 코끼리에 대해서. 코끼리도 장례식장에 간다. 이 제목에서 봤듯이 코끼리들은 장례의식을 치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 책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 이 책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적 유전자. 이 책도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 이 책도 사회생물학이네요. 인간 본성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최재천 교수님 영상도 즐겨보는데 그분의 은사님이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라고 해요. 그분께서 쓰신 책입니다. 두께도 얇고요. 되게 이기적 유전자는 엄청 두껍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되게 간추린 책 같은 느낌이에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만의 해석 방식이 나와 있어서 너무너무 좋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보면은 딱 나와 있겠지만 정말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인간은 왜 호전적인 성향을 띠고 전쟁을 하고 혹은 성과 관련해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타주의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 다 나옵니다. 문화적 진화도 나오고요.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이타주의 부분이었습니다. 이타주의가 꼭 인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시 중에 돌고래 무리를 예시로 듭니다. 돌고래도 사회적 동물인데 돌고래들은 한 수컷이 짝짓기를 할 때 짝짓기를 하는 순간이 적에 있어서 취약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수컷들이 망을 봐주는 서로 간에 합의가 있대요. 그러나 여기서 단기적인 이익을 쫓는 돌고래 한 마리가 나 먹이 찾으러 갈 거야.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다른 돌고래들을 돕지 않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자신한테 이익이 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컷이 또 짝짓기를 하거나 할 때 다른 무리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도태됩니다. 인간이 이타주의적인 마음을 갖게 된 거는 인간이 선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타주의가 생겼다라는 이야기. 저는 그냥 착한 줄 알았어요, 사람은. 그래서 아무튼 인간 본성에 대해서, 나의 본성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럴까를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책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 여기 있어요. 당신의 꿈은 우연이 아니다. 이 책을 제가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저는 꿈을 정말 많이 꿉니다. 특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악몽을 엄청 꾸고요. 전 자각몽도 꾼 적이 있어요. 꿈속에서 스스로 자각을 할 정도로 꿈을 많이 꿨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딱 따끈따끈하게 나온 지 이거 한 2년, 1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이 책.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프로이트님께서 쓰신 꿈의 해석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현대적으로 이 꿈을 해석한 책을 찾기 위해서 서점에 갔는데 딱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책을 툭 하고 읽었습니다. 일단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의 수면, 잠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우리에게서 있어서 이 잠은 신체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기억들이 저장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해요, 잠이. 그리고 이 수면에 대해서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첫 번째는 약한 수면 단계예요. 입면기라고 하죠. 이런 순간에서는 저희들은 보통 현실적인 꿈을 꿉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아직도 뇌가 깨어있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 깨어있는 상황이라서 이 뇌는 지금 현실과 가까운 꿈을 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렘 수면이라고 하죠. 아주 푹 자는 순간이 오면은 뇌가 완전히 마비된다고 합니다. 뇌가 마비되면 뇌에서 나오는 노르아드레날린이 차단이 된다고 해요. 노르아드레날린은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을 못하게 되니까 뇌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억들을 헤집어내니까 꿈들이 엄청 기괴해지고 되게 막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갑자기 막 하늘에서 돼지가 막 떨어진다거나 정말 막 홍수가 일어나 막 세상이 막 뒤집어진다거나 막 엄청 이런 꿈들을 꾸잖아요. 그러면은
막 엄청 이상한 꿈을 꿀 때는 그 꿈은 렘수면 단계에서 꾼 꿈. 그리고 너무 현실적인 꿈은 약한 수면 단계에서 꾼 꿈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꿈을 꾼다라고 해요. 잠잘 때 대부분. 그런데 이거를 기억을 못할 뿐이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꿈은 우리의 기억 속에 연관성들을 찾고 이것들을 다시금 저희들한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대략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꿈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제가 꿈을 꿨을 때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보니까 꿈은 정말 나의 걱정이라든가 근심이 많이 반영된 거고 더 이상 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꿈은 꿈이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5번째 책이죠.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너무 유명하죠. 카를로 로벨리라고 하시는 작가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분이 쓰신 책 너무 많잖아요. 물리학 관련 서적. 그걸 다 읽진 못했지만 저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읽게 된 책인데 시간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가끔은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고 가끔은 너무너무 느리게 흐르는데 과연 시간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서점에 딱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뭐지? 하면서 이 책을 제가 피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경도에 따라서 시간이 나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그런데 같은 경도를 가지고 있어도 산에서의 시간과 평지에서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라고 해요. 모든 물체는 주위의 시간을 더디게 만든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누구 옆에 있어.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그런. 물론 이거는 제가 너무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시간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구처럼 질량이 이렇게 큰 물체는 주위의 시간을 더디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시간에서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를 처음에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로 가죠. 왜 제목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가 하냐면요. 우주에서는 시간이 명확한 기준도 없고 시간은 흐르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사실 읽다가 난 그래도 우주에 갈 일이 없는데 일단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에서 시간이 흐르는 대로 나는 살고 있어 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시간이란 이런 거구나, 물리학이란 이런 거구나. 결국은 우리는 지구에 사니까 시간은 금이니까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걸 다시금 깨우쳐준 과학책이에요. 시간은 흘러요, 지구에서. 다음 책은 칼 시에거님의 코스모스. 천문학 책이네요. 너무 유명하죠? 많은 분들의 인생책으로 꼽았던 책입니다. 블로그에 책을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책을 읽을 때 어려워서 혼자 이해하려고 원자 같은 거 혼자 이렇게 막 인터넷에서 찾아서 책 읽으면서 하나하나 기록하고 혼자 막 이렇게 원소 기호 같은 거 찾아보고 이렇게까지 읽었던 책이에요. 이 책을 보다 보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줄을 보면 인류는 영원 무한의 시공간에 파묻힌 하나의 점, 지구를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주제에 코스모스의 크기와 나이를 헤아리고자 한다는 것은 인류의 이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른다. 모든 인간사는 우주적 입장과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요하기는커녕 지극히 하찮고 자질구레하기까지 하다. 이거를 딱 보면서 아까도 물론 이기적 유전자에서도 느꼈지만 정말 나는 우주의 공간에서도 지구는 엄청 극미한 존재라고 하는데 그 속에 사는 70억 인구 중에 단 하나뿐인 저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인생을 가볍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지금 현재의 걱정에서 멀어지고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과학자분들이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예능에 나오시면서 말씀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꼭 과학을 공부한다라고 해서 염세주의로 간다거나 나는 너무
우주의 하나의 먼지야 이러면서 스스로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결국에는 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3의 의미는 제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건실하게 제3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저 오늘 이제 2시부터 1시 39분이거든요. 오늘 과제를 끝내고 그리고 저녁에 회 먹으러 왕진 갑니다. 너무 행복해. 봐봐요. 이렇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세상은. 잘 먹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 오늘 입은 옷? 제가 입은 옷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입고 부츠 입고 나가야지. 오늘 독일인 친구들 인터뷰 영상 하면서 다큐멘터리 찍을 거예요. 이거 내가 편집해야 되나? 편집하기 싫은데. 내 영상 편집하는 것도 귀찮은데. 과제 잘 끝내고 현생 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과학책을 펼칠 때가 아니에요. 일단 내 인생 지금 잠시 과학책은 접어둘 거예요. 왜냐면 제 인생이 있기 때문에 제 인생 잘 살아야죠. 지금 힘들지 않거든요. 힘들지 않기 때문에 과학책은 잠시 덮어두고 제 현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과학책 추천 끝. 아니?